네, 자, 두 번째 타임입니다. 자, 평정. 면접위원들은 과연, 예, 착할까요? 악할까요? 봅시다. 자, 72%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도 준비 안 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최종 합격할 확률입니다. 뭐 근거는, 보통 한 1.4배수 정도를 통상 뽑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예, 14분의 10 하면 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 준비 일도 안 해도, 무조건 72%는 붙습니다. 이게 뭐 위안이 될지, 물론 여러분 이제 72%라는 것보다는 나머지 28%가 더 걱정이시겠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통계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요거는 통계적인 수치이고요. 0% 아니면 100%죠. 본인은 이제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오늘 이번 주에도 누군가는 로또를 맞았을 텐데 그 나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통계적 착시가 조금 있긴 합니다. 뭐 좀 의미 없는 수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는 워낙 경험이 없어서 통계를 못 냈고요. 이게 2018년도 통계입니다. 제가 이제 날 잡아서 좀 국가적은 제가 매년 최종 합격자 발표 일날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발표하는 날 바로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직렬별로 성적대별로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합니다. 뭐 근거는 제 합격생들, 제 수강생들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보통 이제 등업 신청서를 받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예측 사이트나 등등등에서 본인이 상위권이냐 0.5배수네. 다음에 안정권이냐, 뭐 1배수 아닌데 아주 상위권은 아닌 정도의 느낌. 그리고 애매권. 본인이 정확하게 이걸 모르잖아요. 이 석차를. 그러니까 대충 한 1배수에 약간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아닌지도 모르고 박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일 애매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불안권. 뭐 확실히 1배수 바뀌다. 커트라인이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본인이 등업 신청 하실 때 좀 적게 하고요. 다음에 본인 수험 번호를 같이 꼭 적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표한 날, 발표한 날, 그 명단이 뜨면 그때 알려주신 수험 번호를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물론 이제 수험 번호를 잘못 쓰셨거나 그래도 뭐 제가 알 길은 없어요. 되게 보수적인 통계를 잡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국가직도 그렇고 뭐 서울시도 그랬고 그렇게 늘 일관되게 통계를 잡습니다. 이건 2018년도 통계이긴 한데 제가 19년도, 20년도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시험이랑 겹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시는 뭐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요. 뭐 매년 똑같습니다. 거의. 질문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요. 뭐 달라지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아주 안정적으로, 좋은 말로는 안정적으로, 뭐 안 좋은 말로는 그냥 반복적인 면접이라서 뭐 특이사항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입니다. 제 수강생 9급과 7급 그때 동시에 한번 정확하게 샘플링을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했던 그 데이터입니다. 뭐 요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시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본인이 1배수 내다고 했을 때 합격률은 95%입니다. 일단은 최종 합격률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보수적인 통계라고 아주 보수적인. 다음 두 번째 1배수 근처까지 포함하면 93%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국가직이라는 걸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국가직은 한 85%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 통계가 우수와 미흡이 그만큼 좀 있다는 뜻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 정도 통계가 나온다는 걸 서울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적 요인이 이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몇 명 떨어진다가 미흡인가요? 몰라요. 제가 연락해 가지고 미흡 받는지 알거나 이렇게 여쭤보진 못합니다. 뭐 본인이 수험 번호를 잘못 적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뭐 잡혔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못할 짓이에요. 연락하셔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있는 통계 그대로 그냥 그 발표 날 그냥 발표한 통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여기 보시면 불안권인데요. 여기 보시면 9급 같은 경우에는 1배수 바뀌는데 40% 정도 나옵니다. 1배수 바뀌니까 본인이 반드시 커트라인이거나 애매하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게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꼭 이분들이 다 우수를 받았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좀 앞에서 좀 빠져나가셔가지고 뭐 일부 미참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된 건지 본인이 보통 받고도 취업하셨는지 우수를 받았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참고로 비교를 해서 서울시 7급과 비교해보면 7급은 약 30%밖에 안 됩니다. 현격하게 적어요. 7급은 확실히 보면 그냥 거의 성적순 요인이 9급도 거의 성적순 요인이 큰데 7급은 훨씬 더 크다는 게 경험칙입니다. 7급은 제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예, 좀 많이 어려워요. 그 일부러 뭐 이거는 7급은 미흡을 별로 안 준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7급 분들이 면접 준비를 대부분 안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뭐 거의 이렇게 균질하게 고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우수를 미흡을 안 준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냥 다 고르게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억지로 우수 미흡을 주려고 하는 아주 잘하면 뭐 우수를 주겠고 좀 아니다 싶으면 미흡을 물론 주겠지만 그 자체가 안정적인 대부분 다 기본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1타임에서 케이스를 보여드렸잖아요. 경험들을 많이 묻거나 그런 류의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건 준비를 뭐 그렇게 많이 하거나 뭐 빡세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답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답변은 아니지만 그것도 무난한 거 이상은 다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대부분의 질문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되게 그냥 기본수는 다 가요. 그냥 엔간하면. 따라서 이걸 서울시가 우수와 미흡을 안 준다고 생각할 거라기보다는 뭐 굳이 그렇게 막 따지진 않지만 적어도 특히 미흡 관련돼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분별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뭐 같은 통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도 물론 뭐 5분 스피치도 하고 뭐 시정도 많이 묻고 해서 외향적으로는 뭔가 많은 뭐 이런 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이 통계는 사실 뭐 경기나 다른 일반 지역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지역 중에 일부 지역은 이게 거의 100%인 경우 있습니다. 예컨대 뭐 경북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배수만 뽑고요. 거의 100%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다른 지역과 사실은 이런 평정 결과만을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차이가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는 즉 성적이 뭐 조금 뭐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뭐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게 100%는 100%가 될 일은 건 아니니까요. 당연하게 뭐 약간의 뭐 그런 건 있겠죠. 있겠으나 적어도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뭐 그렇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좀 아니겠다 정도로만 좀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별력은 제가 뭐 굳이 따지자면 이거 뭐 많이들 물으셔가지고요. 제가 그냥 억지로 답변은 드리긴 하는데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뭐 제가 인재개발원의 핵심 담당자가 아니고 이건 공개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다른 시험과 국가직과 등등등 중에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그래서 우선은 그냥 한 명 아니면 두 명은 주는 게 아닐까 정도의 느낌. 그리고 미흡은 글쎄 그 없다고 보는 게 일단 기본값인 것 같고요. 혹시 좀 뭐 좀 아니다 싶은 경우만 좀 한 명 정도 있는 게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되지는 않고요. 또 지난해도 뭐 합격생분들 뭐 주변에 누구 좀 붙으신 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성적이 좋은데 제가 미흡 받고 떨어진 것 같아요라는 분을 공개적으로 본 기억도 별로 없고 저도 공개적으로 아니 좀 억울하다 이런 분들 국가직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예년에 지난해 말고요. 그 전에 좀 간혹 직렬보다 그런 분들이 뭐 몇 분씩은 꼭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글쎄요 그렇게 빡빡하게 면접을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은 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면접에서 중요한 건 안정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늘 좋아합니다. 잘한다 뭐 이런 건 모르겠고요. 면접을 잘 본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안정감 있게 아까 말씀드렸대로 뭐 경험 정리도 좀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 뭐 공직권 관련된 질문들이 좀 뻔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가치 아니면 또 가끔 오십니다. 쓰레기 할머니 손자가 아프신데 어렵게 사는 할머니인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는데 벌칙금을 물릴래 말래, 과태료를 물릴래 말래, 뭐 요런 류의 상황형 질문 뻔한 거 몇 개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대부분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서울 시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좀 그래도 질문이 있건 없건 정도 라운드업 정도 하시는 정도의 안정감 정도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게 지방지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이겁니다. 뭐 똑똑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냥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사람. 그래서 인성이나 성격이나 아까 스트레스 관리나 경험, 뭐 적극성 좀 일하면 좀 적극적이면 좀 좋겠고, 그죠? 상관 지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류의 질문들의 아주 큰 밑바닥에는 이런 거죠. 아까 밀레니얼 세대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도 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낸 통계입니다. 2년 전에 기사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 2년으로 또 잡았던 것 같은데 2년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퇴사라는 말은 서울시 공무원을 관두고 딴 데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겠죠. 한 20%대 30% 조금 안 되는 선까지 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젊은 분들이 뭐 그건 서울시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젊은 분들이 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윗분들 생각에서 보면 적응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요 부분 내가 가서 서울시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조금 면접 자체 캐릭터를 뭐 본인의 속마음은 제가 알 길은 없겠고요. 적어도 이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는 측면에서도 안정감.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안정감과 본인의 어떤 캐릭터 내지는 면접위원회 느꼈을 때의 어떤 인상적인 측면에서의 안정감. 뭐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뭐냐? 뭐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면 멘탈 관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서울시는 국가직이나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아까 뭐 통계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문 준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뭐 부담 있게 뭔가를 해야 되거나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막 시체말로 빡세게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이제 다만 좀 애매하시는 분들이죠. 일배수 아닌지 밖인지 애매하시다거나 혹은 또 일배수 밖인데 이거 좀 뭐 이게 좀 면접위원 복불복도 좀 있고 또 그 뭘 잘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의지도 잘 안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최선을 좀 다해서 준비하고 면접에는 복불복이나 질문에 복불복이야 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되는 최선으로 좀 안정적으로 멘탈 관리를 좀 하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국가직 9급을 이제 같이 붙으실 텐데 뭐 국가직은 성적이 좋고 뭐 서울시는 성적도 좋고 이러면 다 해피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죠. 본인은 뭐 국가직보다 꼭 서울시를 가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뭐 서울시는 꼭 가고 싶은데 서울시는 커트라인이시고 국가직은 성적이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개개인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십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면에서도 좀 멘탈 관리를 좀 잘 해서 안정적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저께도 줌으로 국가직 분들하고 좀 상담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뭐 한 두세 분 정도가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붙었는데 어떻게 병행하면 준비하면 좋은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좀 별도의 시간으로 좀 만들어서 따로 강의를 따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서울시 하시는 분들에게. 국가직한테는 이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서울시는 몸준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쓰는데요. 몸으로 면접 준비. 면접 준비 중에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특히 국가직과 서울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뭐 지방직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직은 좀 정책 좀 이렇게 좀 떠 있죠. 이렇게 크게 넓게 뭐 정책 약간 뭐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약간 고담준론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우아한 느낌. 서울시는 그게 아니고 약간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밑바닥 느낌입니다. 대민 바로 필드에서 하는 것들. 공원에 있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공원이 맨날 깔끔하게 보도블럭이 되어 있으면 그게 다 서울시의 향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리막길 겨울에 얼었을 때 누군가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얼음이 안 날았다 그러고 역시도 서울시 공무원의 향취가 느껴지는 겁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대민, 밀접, 밑바닥, 필드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엔간하시면 직접 좀 겪어보시고 배우시고 좀 느끼시고 좀 면접 준비하실 때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뭐 서울시 행사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비대면이긴 합니다만 뭐 행사나 아니면 뭐 도시 뭐 약간 도시생 사업을 동네에 산다 그러면 뭐 그거 뭐 현장도 한번 좀 둘러보시는거나 뭐 멀리 볼 거 없이 주민센터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저 쭈삣쭈삣 하시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주민이기는 한데 그 면접 준비를 해서 조금 외가 좀 도와드릴 게 없나 쭈삣쭈삣 그러시면 어유 반겨주시고 맥심 커피 하나 종이컵에 타주시면서 얘기도 해주실 테고요. 동네에서 몇 가지 뭐 도와드리는 삶 하다못해 뭐 배달을 하거나 뭘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요즘 뭐 마스크도 다 뭐 독거노인 같은 분들 나눠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복지공무원들이랑 주로 이제
공익근무요원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시죠. 뭐 그런데 따라가시거나 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네에서 밀접하게 좀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면접 준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셨죠? 공공기관에서 경험해 본 게 있냐? 공공기관 이렇게 거창하게 뭐 주민센터에다가 등본대를 한번 갔다 왔어요.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고 이렇게 좀 동네 일들을 좀 겪어보시는 것. 예. 가까운 동네부터. 물론 이제 서울에 안 사시면 뭐 서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본인 지역에서 뭐 서울시 대민 서비스랑 예컨대 뭐 대구나 부산의 대민 서비스가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기본 업무 자체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도 상관없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 후기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어이, 목소리 들었더니 서울이 아닌가 봐요. 왜냐면 목소리가, 사투리가 이제 안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예. 그러면 서울시는 전국구라 아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부산이다 그러면 이거 부산에서는 요즘은 뭐가 현안이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있으면 그쪽에서 이런 게 현안이고 부산에서는 이런 거 하더라. 그런 거 되게 관심 있게 잘 물어보십니다. 그쪽 지역의 현안들, 뭐 그쪽은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껴서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시당초. 걱정은 해주시죠. 야, 집값도 비싼데 서울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이러면 예, 몸을 바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까 뭐 준비하실 것들을 그 이론적이거나 이제 뭐 글자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 특히 잘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조금 더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만 제가 뭐 예를 들자면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거를 하면 지금 이제 안 합니다만 가가지고 스타전들끼리 가서 예. 뭐 청계천이나 아니면 저기 한강 쪽에 가셔가지고 10,000원씩 격출해가지고 하나 먹고 예, 체험해 보시고 분위기도 좀 보시고 쓰레기통 어떻게 좀 잘 분리수거 하나도 좀 구경해 보시고 떨어져 있는 휴지 몇 가지 주워서 넣어주시면 봉사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스타전과 친목도 도모하시고 서울시장도 체험하시고 봉사활동도 껴서 하시는 일타쌍피 예,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면 그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마 일선 뭐 좀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저기 동네에서 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직렬 같은 경우 예컨대 뭐 조경이나 산림자원직 같은 건 뭐 동네 공원 어떻게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보시는 것. 또 저희 뭐 어머님들 있죠. 어머님들이 가장 신경질 내는 게 이제 쓰레기, 특히 여름 때 이제 음식물 쓰레기랑 좀 냄새들도 나고 뭐 그러잖아요. 항상 어머님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 동네의 현안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죠? 어디 말이야 그 좀 등 좀 달아달라는데 말이 안 달아주고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뭐 재활용 맨날 해봤자 말이야 그거를 말이야 안 걷어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다 서울시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창하게 그런 필드 단위에서 좀 겪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강의 때 뭐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개념만 가지셔도 예, 그 자체를 좀 즐겁게 얘기하시면 면접위원이 되게 좋아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앞에 계신 면접위원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셨어요? 동장님 맨날 그런 얘기들이니까 뭐 동네에서 맨날 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갖고 맨날 싸우더라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런 등등등 또 우리 동네에는 또 뭐 보안등이 좀 새로 달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 택배가 걱정이 되시는데 무임 택배함에 갑자기 생겼다든가 이런 게 다 서울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것부터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당부를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서울시 면접 질문의 특별한 제가 이름 붙여서 오픈 질문이라고 합니다. 열려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질문. 저 이거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까 하나도 없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뭐 이런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뭔가 정보를 찝어가지고 물론 서울시가 뭐 차동 알아요? 뭐 이런 거는 물어보죠. 그럼 기본 시정이니까 뭐 그런 건 말고요. 뭔가 찝어서 정책들을 아는지 설명해 보라는 식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노숙자 얘기를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숙자 문제 많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 있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질문들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 시정 중에 오픈된 질문으로 물어보는 시정이 그냥 숫자적으로 타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집을 따로 드리긴 할 텐데요. 각 시정별로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그것도 뻔해요. 왜냐면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뭔가 외우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시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한 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또 커트라인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나는 그럼 뭘 잘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몸준이 그나마 변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중에 저희 강의 때 또 사례를 들고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인데 서울시 국가직과 서울시가 어떤 게 다른가라는 얘기를 굳이 묻는다면 이겁니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그죠? 구체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일상적인 것, 동네 쓰레기통, 방범 등, 뭐 무인 택배함, 그다음에 빙판길, 그죠? 뭐 등등등.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갑자기 돌봄센터가 생겼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도블럭 갈렸다. 그죠? 우리나라 가로수 갔더니 오, 야 가로수가 바뀌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동네가 환경이 달라지는 그 모든 게 다 서울시정입니다. 그 모든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면 이거 좀 요렇게 우리 동네에 요거가 있는데 공터 요게 있는데 요 공터에다가 뭐 건물은 짓는 것보다는 요렇게 해가지고 좀 하면 되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조그마한 행사 같은 걸 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동이 우주이거든요. 동.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다니는 동이잖아요. 동이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는 너무 넓어요. 시는 너무 넓고 우리 동. 우리 마을이라는 서울시는 이제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이제 신임 시장님이 마을이라는 표현을 아마 없애실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마을 우리 동 안에서 뭔가 주민들이 같이 어울리고 교류하고 서로 돕고 그죠? 서로 인사하고 아이들도 서로 봐주고 이런 커뮤니티를 가장 아름다운 지역 커뮤니티의 모습이잖아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자꾸 하시는 것들을 좀 겪어보시고 느껴보시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되게 좋은 면접 준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창한 것보다는 되게 일상적인 것. 저희 동네에는요,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답변들이 아주 좋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준비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재료가 중요한데요. 말재료는 본인 경험이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서울시정에 관련된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겪어보고 느껴보고 부딪혀보고 해보고 가보고 느낀 점. 그래서 서울시 질문 중에 많은 거는 해보더니 뭐가 느낀 점에 관련된 질문이거나 본인의 생각. 뭐 요건 조그만 거지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시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유독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항상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연결을 좀 시키실게 서울시장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뭐 봉사활동도 작게는 봉사활동, 뭐 동네에서 가까운 무슨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물론 있겠고요. 다음에 각 직렬들이 있잖아요. 뭐 건축이면 당연히 뭐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 뭐 조경이면 가로수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면 당연히 이게 동네 뭐 독거노인이시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나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 뭐 복지관 등등 이렇게 그걸 좀 연계시켜서 동네에서 자기 직렬과 연계시켜서 좀 같이 뉴스도 좀 보시고 현장도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